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만 따르리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만 따르리다. 신기하고 놀랍도다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줘서 편히 쉬게 하시네. 저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한 식 얻겠네. 저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시편 119편 106절 한 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거죠. 삶의 질이다. 삶의 질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삶의 질이라는 이런 과정이 개인 개인에게 있느냐, 하나의 틀이 이제 하나씩 소개될 건데, 그런 소개를 들을 때에 굳게 정하는, 참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나로 말미암아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러면요, 우리가 겁을 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통일된 거예요. 모든 환경에서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사람이 많이 모인다. 내 주변에 내가 겁을 내요. 예를 들어 남자에게 여자가 많이 모인다. 자기 스스로 겁을 내요. 내가 내 자리 이게 아니다. 여자가 가까운데 여자의 주변에 사람들이, 남자들이 많이 모인다. 겁을 내야지. 그걸 좋아서 그냥 히득거리면 안 된다. 거기서 입이고 하면 안 돼요. 사업체를 유지한다든지, 정치를 한다든지, 교사가 되든지, 어떡하든지, 사람들은 내가 보살펴주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되지만요,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달려드는 건요, 그 일이 바르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의 대상에서 사람이라는 이 관계는 철저하게 내가 도와줄지언정 도움받는 것은, 내가 도움받는 건 도움을 받을 때도 있어요. 도움이 필요해서 도와달라 할 수가 있어요. 이 도와달라는 소리를 자꾸 해봐야 내가 도와줄 줄 아니까 그 도와주기 위한 어떤 훈련으로 내가 남의 도움을 자꾸 이게도 도와달라 저도 도와달라 하는 아쉬운 자리를 가지고 오는데, 절대 나는 도움을 받는 자리에서 계속 있으면 안 돼. 내가 도와준 자리를 내가 지향해야지. 근데 도와주는 자리가 어떤 도와주느냐, 많은 사람이 모일 때 보란듯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낮은 자리에 있어. 내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 알면은 오른손이 하는지 왜 왼손이 모르겠어요. 낮은 자리에 하니까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내한테 맡김으로 누가 돈을 준다든지 어떤 해유를 하면서 그 자리 바뀌어라, 떠나라, 떠날래 하고 이렇게 내한테 타협할 때 나는 타협하지 않는 자기 자리를 가지는 거예요. 쉽지 않는 거죠.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삶의 질에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시편 119편 106절에 있는 말씀대로 어려운 규례를 지키기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낮은 자리에서 내가 넘달에 도움될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보낸다 하면 보내겠다. 거지나 서로가 부잣집 대문에서 국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된지 알잖아. 남들이 볼 때는 그런가 같더라도 나는 거지는
관계에서만 자기 스스로 늘 살펴보고. 근데 살아보면요, 그게 불가능하지 싶으더만 그게 가능하다. 응? 돈 없는 게 훨씬 편하고 훨씬 간결하고, 거지니까 가능하지. 부자 같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중심으로 다해서 자기의 전체를 이렇게 고민하면서 보내겠어요, 시간에. 부자는 돈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관리하는 거, 이게 머리가 복잡해서 하나님은 저 뒤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낮은 자리, 가난한 사람,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지향점을 갖고 있더라도 도와줄 것이 없는데 하는, 그러면서 자기 하는 일을 꾹 꿋꿋이 견디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이 나중에 천국 가면 그것이 원하게 드러나는 거지. 그런 우리의 기대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의 삶의 질의 풍성에 대해서, 삶의 풍성에 대한 대처는 우리가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삶의 질에서 두 번째입니다. 자기 위치를 분명히 표시하자. 여기 이 부분이죠. 그 부분이죠. 삶의, 자기 위치를 분명히 표시하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산다는 이 환경은 사회라는 조직 속에, 국가라는 체제 속에, 어떤 정치 상황,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여러 가지 흐름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내 혼자 아무리 참 낮은 자리고 아니야말로 참 밥만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있고 싶어도 환경이 그렇게 놔두질 않거든요. 여기 내가 처하는 위치가 어떤 시간이나 어떤 장소나 누굴 만나든지 간에 내 위치, 내 정체성을요 분명히 밝혀야 나는 어떤 사람이다. 다른 사람 술 먹는데 갔다 참석했다. 나는 술 안 먹는 사람이다. 분명히 내 위치를 살펴야 돼요. 먹는지 안 먹는지, 이게 뭐 하는 사람인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분명하게 기름인지 물인지 밝혀야 되고, 내 색깔을 분명히 밝히고 상대방에게 내가 확인하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밥 먹을 때 기도한 사람이야. 속으로, 나는 속으로 기도합니다. 겉으로. 밥 먹을 때 모든 사람이 먹는데 먹는 것을 두고도 감사하지 않는데 내 혼자라도 다른 사람도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하면서 감사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밝혀야 된다면, 그 정체성을 밝혀야 된다라는 요소에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중 즉 하나의 가면을 쓰고 있다. 이 가면을 굉장히 우리는 싫어해요. 내 하나의 정체를 내가 다 나타내기도 버거운데 또 다른 하나의 가면을 써버리면 두 가지의 정체를 내가 나타낸다. 얼마나 이중적이니, 얼마나 이게 참 다른 사람도 피곤하지만은 본인도 피곤한 거예요. 단순해도 거지 뭐 거지 참 내가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래서 참 이 부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에, 몸에 문신하지 마라. 몸에. 이게 사실은 정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 몸이, 하나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 문의를 해놓으면은 치워지지 않는 그 몸이 있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그 사람의 또 다른 정체성을, 이중적인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문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요즘 거리에서 햇빛이 쪼인다 이래가지고 얼굴 가리고 마스크 쓰고 막 다니는데, 몸에 마스크 쓰고 나올 정도는 병원이나 어떤 일정한 그게 있죠. 나들이 나가는데, 금오산에 있죠. 금오산에 금오산에 올라오면서 마스크하고 안경 쓰고 선글라스 그러다 이어폰 꼽아버리고, 도대체 그 사람이 사람인지 뭔지 모르니까 아무런 사람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정체성이 없어. 말 한마디 걸 수 없는, 입 다물고 눈 막아버리고 귀 막았는데, 도대체 뭘 갖고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겠어요. 인사를 해도 그냥 썩 지나가죠. 마스크 이거 조심해야 돼. 선글라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정체성에, 이게 내 정체성에 내가 어떤 기능적으로 필요한 요소에서 어떤 외부적인 내용을 이어야 되는데, 내 정체성을 가린다, 어떤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건요, 절대 안 좋아요. 이 텔레비전 프로 중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프로, 가면 쓰고 나와서 노래하는 거. 음악을 듣기 위하려면 음악을 듣는 부르는 사람의 몸가짐이나 그 중심, 그 얼굴의 여러 가지 표정들, 이게 전체적으로 그거 보려고 텔레비전 보는데 소리만 들으려고 하면은, 가면 쓰면 소리만 듣잖아. 아니, 그럼 뭐 하려고 그 텔레비전 앞에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 좋아한다 그래갖고 그 텔레 프로가 계속되는 거 보면 참 방송국도, 완전 이건 자기 이권을 위해서 사람들 그 발언, 그것만 슬슬 끌어갖고 돈만 모으려고 하지. 이게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이 어떤 정당성에 대한 건요,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안 하고 있다는, 요걸 우리가 철저하게 지금 여기 이야기해야 돼요. 개인주의 요 부분은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요 한번 보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내용들이, 정체성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정체성에 보면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는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또 간첩이라 하는 분명한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고인이 됐으니까 이건 따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 그런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우리 분명히 적인데, 지금 현재 북한은 적인데, 그거 가가지고 김정일한테 잘 보이려고 점수 달라고 애쓰는 그 모습, 분명히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문자도 읽었습니다만, 지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세 가지. 김대중, 노무현, 지금 문재인 대통령, 현재 대통령. 앞으로 역사가 이제 어떻게 계속 이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지는 좀 시간을 두고 좀 더, 시간이 좀 지나야 되겠죠. 이 사람들도 죽고, 한 50년, 지금은 50년 되면 이제 아주 갈갈이 아주 파헤칠 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은 객관화 되겠죠. 지금은 어떤 사람, 몇몇 사람만 이렇게 주장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 여기 이 부분이, 여기까지 볼 때 사람에 대한 내용, 사람에 대해서 공통적인 내용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처지가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에 대한 예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의 한 명도 제외되면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그럼 이렇게 이중이라 하는 걸 할 때에 왜 대한민국 국민을 하면서 북한하고 관계된 이런 요소로서 이중이라는 소리가 듣게 되는가, 이거.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이게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우리 국민들 전체가 다른 나라하고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고 그 다른 나라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우리 사회만의 독특한 환경이죠. 독특한 환경. 북한하고 남한 한민족이라고 하면서 딴 나라 같으면은 북한이 전혀 다른 나라를 가면 별개라 이렇게 될 말도 없죠. 완전히 적이니까 이래됐다 하면은 이런 나라 사람이 된다고 하면 누구든지 그건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어떻게 지금 현직 대통령이 그런 자료를 보면서도 우리가 그냥 거기 그러면 해프닝처럼 받는 사람 받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 이럴까? 적이 아니다 라고 하는 입장이죠. 적이 아니다, 주적이 아니다 계속 표현하는, 주적이 아니다 표현. 다른 나라 사람은 그런 잤잖아요. 우리는 지금 한민족이면서 잘라져 있는 요 분단이라는 이 특수상황, 요 특수상황이 대통령이 그렇다 그래도 또 현직 대통령이 그런 입장을 보이더라도 넘어올 수밖에 없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 현재 상황이 지금 요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는 하나 지금 교회의 노동시장의 개입이라 하는 이 시점에서 이 개념이
이중되어지는 이 내용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내용도 이걸 우리가 간파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여기 사람에서 볼 때는 북한하고 남한과의 관계에서 이중성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들어가면은, 지금 노무현 씨로부터 들어 나오면은, 여기 이제 하나가 더 겹치는 내용이 나와요. 당장은 지금 사람한테는 안 나타나는데, 뭐, 김대중 씨나 노무현 씨나 문재인 씨가 당장 드러낸 내용은 아닌데, 여기에서부터 나타난 내용은 이제 노동 문제. 이 노동 문제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민주노총에 들어가면 왜 이 라인이 같이 민주노총 교원노조, 여기 정교조죠, 정교조. 전국에, 정교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죠. 정식 명칭이 정교조. 요 내용. 근데 여기 요도 교원 노동조합이거든. 노동. 그리고 또 뒤에 이제 또 다른 하나가 나오는데 요거는 아직까지 안 적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 노동이라는 거네. 같이 노동. 우리가 노동이라는 말을 들어가는데, 만약 우리가 이중화돼 버리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 교회 이름에 지금 이중성이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이중적인 요 위치에는요,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요, 스스로가, 거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노동이라는 내용이 노무현 시대에 이제 노동이라 하는 이것이 전면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정치라는 것에서 노동이라는 이 개념은 어떤 연관이 있느냐, 연장선이냐, 뭐에서 우선이 뭐냐, 뭐가 우선이 됐다가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되어질까? 이 부분 한번 보고 합시다. 지난번에도 계속했지만은 사실은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정치가 대통령 중심, 그리고 시민들이 다 정치에 참여하는 투표권을 다 두고 있는 이런 요소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전 인류에서 시작되어오는 요런 처음 시작의 정치의 형태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둘 때,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이런 정치를 우리가 볼 때 언제부터 이런 정치에 대한 내용이 인류사회가 되어졌을까?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할까? 그럼요, 그거는 틀림없이 1765년 산업혁명으로 봐요. 노동운동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1765년부터 노동운동이 나오는 거고, 노동운동이 나오면서 공산주의라는 하는 이 개념이 노동운동에서 하나에 나오는 것이 발생돼서 파생되어 나오는 게 공산주의, 이념적인 내용. 이게 이제 정치화가 되면서 소련으로 가가지고는 하나의 공산정치라 하는 이 틀이 굳어지고, 저쪽에 유럽 쪽으로 들어가면은 소련의 반대, 이 산업혁명에 갈 때 볼 때는 영국에서 시작됐다 그래갖고 독일하고 연결되어지는 하나, 여기 독일, 영국 사이에서 나오는 산업의 어떤 구조에서 나타난 내용을 볼 때, 프랑스에서, 저쪽으로, 저 북쪽으로 올라서 소련 쪽으로 가면은 공산 정치로 나오고, 그럼 여기 1789년 내려오면서 한 100년, 한 몇십 년 좀 지나면은, 1765에서 89년, 한 20년 지나면서 여기가 바로 시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북쪽으로 하는 공산정치, 남쪽으로 하는 민주정치로 해갖고, 소위 말하면 시민정치로 해갖고 나타난 내용이에요. 요 흐름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요 흐름이 갈라서 다른 어느, 대한민국 외에 다른 모든 지역에는 바로 민주당 내지는 공화당, 이라면은 민주당은 주로 노동자들을 위한 출신이에요. 노동자들. 소위 말하면 이는 진보란 말이에요. 진보 세력이라 그래갖고 정치하는데, 진보 세력 전부 다 노동자들 끼고 있는 거예요.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산업화되면서 도시로 떠나면서 도시 인구가 집약되면서 하나의 인구 형성이 노동자 계층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 농민 계층을 해갖고 공화 정치가 됐는데, 노동자 계급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하고 민주 정치로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는 바로 이 부분이 항상 갈라져 있어요. 정치란 속에, 투표란 속에는 공화 정치,
기존에 해왔던 왕정 정치를 지향하느냐, 안 그러면 보수 쪽이냐, 안 그러면 노동자 출신이라고 도시에서 막 새롭게 형성되어진 어떤 인력, 그 사람들이 주도하는 민주정치냐. 그래서 미국도 공화당, 민주당 이래 있는. 다른 데도 다 보수, 진보는 요 개념이라. 노동계층이냐, 안 그러면 기존에 자본계층이냐. 요 싸움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는데, 대한민국만은 유독이 정치에서 북쪽과 남쪽, 여기서 이념이 같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바톤 받아서 간첩으로 있으면서 대통령까지 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 그래갖고 이 내용을 그대로 이어지는 하나의 사람의 형태가 있는데, 요 형태가 결국은 힘이 어디로 지금 이전되느냐. 사람에게 있는 북쪽과 남쪽에서 나오는 이 어떤 이념 내용보다도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처럼 나타나는 노동자 계급이 대한민국에도 형성되어서 나타난다 하는 것이 지금 여기 그걸 표현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 아주 이건 직접적으로 지금 관계 있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정치하는 행동에서 우리가 개입 안 하겠다 하면 우리는 북쪽이든 남쪽이든 뭐 어쨌든 간 노동자 출신에서 노동자 입장에서 막 우리가 일하겠다 하고는 볼 수 있지만은 이 내용에서 연결되는 것은 노동시장에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같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민주노총, 정교조죠. 교원노조, 정교조 이런 내용하고 정치 부분하고 우리가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이런 내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어떤 내용으로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료를 남겨두려고 그래. 일부러 이런 것을 인터넷에 가니까 이렇게 사진까지 해가지고 자료를 잘 만들어놨어요. 그 칼날 해가지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1980년 5월 18일 5.18 강주사태 영향이 아주 직접적으로 지금도 이 1980년 5월 18일은 여전히 지금 미제 사건으로 남아오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북쪽에 있던 상황하고 또 이 노동 세력하고가 어쩌면 이 안에 구심점이에요. 구심점. 5.18 그 민주화운동이 그 북쪽 세력에 주동하는 사람하고 정치적으로 의욕을 표현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는 노동계층에서 정부하고 우리나라 정부하고 어떤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 두 내용이요 사실 5.18의 이 사건 가지고 두 세력이 공유하고 있어요. 공유. 거점이요. 거점. 빠질 수가 없죠. 제일 큰 혜택을 보던 사람이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일 큰 혜택을 보고 아주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해요. 그 혜택이라는 건. 대단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1980년 5월 18일을 우리가 분명히 기점을 해가지고 정치 부분하고 민주노총하고를 우리가 분명히 하나의 줄을 잡아야 된다. 그 내용을 보는데,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1995년 11월 11일 1995년 11월 11일 이때부터 이제 비합법 단체로서 등록이 됩니다. 그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민주노총에서 현대에 있을 적에 바로 현대 1987년도에 87년도 맞을 거예요. 87년도에 막 그리고 막 쏟아져 나올 때, 울산 쏟아져 나올 때, 울산의 한복판에, 시내 한복판에 제가 가게를 열고 있으니까 그 앞으로 막 데모들이 막 움직이던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한 7, 8년 지나고 나서 1995년에 이제 정식으로
조직을 합니다. 조직을 해갖고 1997년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면서 합법적인 이제는 노총으로 등재가 돼요. 그럼 그전에는 한국노총이 있어요. 노조, 소위 말하면 노동조합의 어떤 조합이죠. 총조합, 전체 한국노총이 있는데 그 노총 자체하고는 이건 어떤 보면 기존의 노동자 계층으로 형성을 운동하는데 기존에 해오던 건데 민주노총은 완전히 정치적인 내용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아까 지금 1980년 그 사건을 그대로 얹어가지고 뒤에 탄력을 받아오니까 대단히 강성이죠. 어마어마한 강성이에요. 강성. 완전히 정치 세력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정치 세력인데 이 이름은 노동자 이름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KCTU 유니온스. 유니온스 이거는 노동조합을 유니온이라고 하는 유니온들의 모임. 그래 유니온스. 그래갖고 KCTU 이렇게.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의 경향신문사 14층이 현재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사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성, 언론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두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래 보고 있죠. 이 전교조는 그래. 1989년, 그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 재임 중에 89년에 창립을 했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그거 불법이다. 그래 했어요. 그래가지고 넘어오다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2월 달에 대통령직을 했는데, 이제 취임을 했는데, 다음에 1999년 1월 6일, 이 전교조가 합법 노조로서, 이게 등재가 됩니다. 통과되는데, 2013년, 지금부터 한 4, 5년 전이네, 4년 전에, 노동부하고 관계가 노동부에서 뭔가 시정해야 했는데 시정 안 하고, 그러니까, 조직원 아닌 사람이, 교직원이 아닌 사람이 조합은 하니까 그거 시정해라. 그런 조합 없애라 갔는데 이걸 안 없애가지고 노동부에서 이것을 법의 노조로, 법에서 인정하는, 소위 그때는 노사정이 있어요. 노사정, 노동부, 그 다음에 회사, 그 다음에 정부, 노동조합, 회사, 정부, 이 세 가지 노사정이 있어갖고 법에서 인정하는 조합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지원하도록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법의 노조로 지적이 됐어요. 빠졌어요. 지목이 되었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 투쟁을 합니다. 2016년 1월 21일 고등법원에서 결정이 났어요. 법의 노조로 노동부가 맞다. 그래갖고 했는데, 그래서 법의 노조로 대해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되니까 이 법의 노조 여기서 다시 복귀하려고 지금 하여튼 대법원장하고 지금 얼마나 막 바뀌는 이런 요소에 지금 어마어마한 어떤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중에 있어요. 완전히 끝나지 않는, 아직까지 법의 노조로 있느냐, 이제 다시 합법적인 노조가 됐느냐, 이런 걸 하는 게 전교조가 있다. 전교조.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민주노총이 왜 지금 이중성이냐, 이거예요. 민주노총이 왜 이중성이냐. 한국노총이 있는데, 제가 볼 땐 그래요. 한국노총이 있는데 민주노총이 와서 거는 이건 완전히 노동자 운동을 한다고 하는 이 내용에서 들어와가지고 정부를 향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단체다. 분명히 규정을 합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규정한다는 그런 시각으로 보겠다는, 저가 흘러온 개념이 그런 식으로 갖고 바로 민주노총이 생기는 현장에 내가 직접 있어봤고, 민주노총의 운동이 막 생겨갈 때 내가 그 사장을 일부러 만나서 대응을 이래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내가 직접 코멘트를 낸 사람이 바로 접니다. 현대그룹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드러나고 신문에 드러나는 사건하고 연결이 안 돼서 그렇지,
그 주변에 현대에서 있을 적에 사건이 막 있을 적에 내가 울산 있을 때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면 분명히 민주노총은 그 당시에 울산에서 민주노총과 일으키는 그 사람들 내가 훤히 얼굴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얼굴이 익은 사람 교회 개통에서 활동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 다음에 정교조는 왜 그러면 또 이중성이 있느냐. 교원노조잖아요. 교원노조. 교원노조에 대해서는 여기 2대 윤보선 대통령인가? 일대 윤보선 대통령 여기 윤보선 대통령이 4대가 지금 윤보선 대통령으로 되어 있는가 본데 이름이 없어가지고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윤보선 대통령 시절에 이 교원노조는 안 된다. 그때도 노동운동을 하려고 아마 신청을 하고 그랬는데 교원노조는 안 된다. 이건 독특해서 일반 공무원도 아니고 이 교육과 관계되기 때문에 교원노조 안 된다 해서 이거는 안 되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교원노조가 생기고 나서 정교조가 생기고 나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인선하는 얼굴로 보면 전부 다 정교조 출신입니다. 신문에 텔레비전 이야기를 해요. 전부 다 정교조 출신들로 다 지금 전방위로 이제 배치하고 있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행세가 그래 나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출신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지만은 학교의 학생들한테 정교조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은 지금 봐봐요. 교육의 환경을 바르게 하고 교육 환경을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선하게 좀 잘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한다 하고 시도하곤 했지만 또 일반적으로 교원노조가 필요 없다라고 할 때는 그런 거 안 해도 정부가 특별히 이거는 교육청을 별도로 두고 문교부가 있지만 문교부 산하의 교육청이 아니고 별도의 어떤 독립적인 조직으로서 교육청을 뒀는데 국가에서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이 교육 환경을 별도로 운영하려고 또 잘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장치가 시도가 있는데 교원노조가 해갖고 나서난 내용은 지금 학교 풍토가 선생하고 학생들 사이가 가면 갈수록 거리가 있고 학생하고 부모들 사이가 그 학교로 보냄으로 인해서 학생과 부모 사이를 거리를 만드는 정말 우리 사회가 씻지 못하는 폐단 속의 하나를 만들어가는데 이 교원노조가 절대적으로 지금 정치활동을 하는 이런 단체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제 개인적으로는 교원노조를 막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근데 뭐 이건 뭐 지금 현재 법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적어도 가르치는 어떤 학교에게서는 이건 지금 유치부부터 유치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여기 그 관계되는 교사들은 다 참석하면서 유치원도 들어가더라고. 적어도 학교에 가르치는 데는 이 노동 운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도 있는 다른 데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 어느 나라가 있는지 이걸 또 잘하는 나라가 있는지 저는 그런 건 연구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고등학생들의 탈선 문제 도대체 이런 문제를 놔놓고 교원노조에서는요 한마디도 자기들은 멘트를 못해요. 어떻게 이거는 우리 교원노조가 이래서 관계된다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애들이 탈선되는데 탈선되는 거는 무조건 정부가 잘못되고 그 선생은 아무것도 거기에 개입이 안 돼 있는 이런 구조로서 사회에 어떤 노조의 그 입장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행태는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이 환경에 노동조합이 있어야 될 이유가 정치 활동하는 것 외에는 이게 전혀 이거는 필요치 않는 그런 요소가 분명한데 이것을 기어코 이어내겠다 또 시도를 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그렇게 참
제가 뭐 이 교원 노조에 대해서 뭐 깊이 있는 이런 활동을 안 해갖고 또 깊이 있는 이런 만남이 없다 보니까 발표는 이제 설명은 좀 걸었는데 더듬거리는데 뭐 억지적인 말은 쓰지 않으려고 일반적인 표현만 하려고 내가 하다 보니까 좀 뭐 무난하지 못한 이런 좀 억양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세월이 지금 1999년부터 지금 나오니까 한 20년 가깝게 이제 보내다 보니까 그때 교원노조 때문에 뭐 중고등학교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은 지금 오히려 학부모 다 돼 있거든요. 학부모 되고 실제로 저 사회에 지금 나타나는 영향을 보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영향받은 이런 내용이 우리 전체 사회에 가져오는 이 부정적인 요소가 어마어마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참 계속해서 교원노조를 봐야 되느냐 하여튼 안타까움이 있어요. 안타까움인데 이거는 뭐 혼자서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또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는 중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두고 볼 일이라마는 자, 어떤 이런 어떻든 이중적인 것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간다. 근데 이 내용에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요. 이런 이중적인 요소에 지적은 이래야지만은 그러면 지적하는 나는 우리 교회는 옳으냐?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우리도 나타내는 이중적인 조직이 있다. 이제 교회가 책임지려고 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 안 하면요. 그냥 이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요. 그냥 말만 떠드는 것밖에 안 돼. 우리도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걸 안고 있다. 이래요. 이 바로 신학교예요. 응? 지금 여기서는 정치적이고 노동운동에 가서 사실 요 계율에 안 엮고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말하려고 하는 요점입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단체든지요. 이중성에 대한 걸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 우리 교회가 이중성을 나타낼 때 사회가 이렇게 됐대. 사회가 이렇게 이중성이 막 있다 그럴 때는요. 교회는 반드시 이중성이 있는 위치에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말을 한다면요. 우리는 가감히 신학교라고 하는 이 요소를 말을 해야 돼요. 신학교. 지금까지는 신학교가 인정을 받아왔지만은 신학교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교회의 이중성을 나타내는 데는 신학교처럼 분명하게 포장되는 데가 없다. 도대체 신학교라고 하는 이 내용은 신앙을 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없어도 되는 지금까지 있었지만은 앞으로는 없어도 되는 분명한 요체다. 이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다 말하려고 하면요. 이거는 앞으로 노동운동하는 사람들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사실 고민을 해야 되는 내용으로 이건 다른 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분명히 연결시켜요. 즉 1022 그룹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1022 그룹에서 다루고 있고 1006에서도 다루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룰는지는 모르겠고 지금 1004에서는 그냥 노동 문제 쪽으로 넘어가지만은 교회도 이런 지적을 하는 교회도 분명히 이중적인 부분에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합시다. 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 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적에 이중적인 부분이 이제 뭐에서 이게 드러나냐면은 이 시위하는 시위. 자기의 위치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정당성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대동해가지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이 군중심리 비슷하게 모아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절대 시위하면 안 된다. 절대 군중들 모아서 둘 이상 모여가지고 우리가 뭐 피켓 들고 거리 나온다 시위하는 건요 절대 옳지 않아요. 그거는 지난번에도 내가 좀 많이 표현합니다만은 이 교회의 이름으로 노동시장 개입하는 어떤 사람도
자기 혼자서 주장할 거, 서면할 거, 요즘 제도가 좋아서 여러 가지 장치가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여러 가지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이상이 이걸 먼저 알아보겠다고, 시위를 하는 건요, 절대 이런 건 우리가 나타낼 뿐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중적인 행동을 하느냐, 안 하냐는 시위하는 것에 나타난다. 이게 잣대요, 잣대. 옛날에 이 교회에서도, 신학교에서도 이런 거 시위하고 그랬거든. 신학교 내에서도 막 학생들이 데모하고 학교 운영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하고 이랬거든. 이런 게 다 관계가 되니까. 다른 데 하는 거 보고 이제 모방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신학교 안에서도 막 데모하고 이랬어요. 그래, 총장도 막 바꿔버리고 막 여러 가지, 운영 자체를 막 바꾸고 하는 이런 요소가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교원노조하고 연결돼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학교라고 하는 이 안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학교 운영, 이것도 분명히 잘못될 요소가 너무 많고, 지금까지는 인정했더라도 앞으로는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교회도 분명히 이중성이 있다.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